안녕하십니까. 백성문화대학교 창의융합교양교육원 원장을 맡고 있는 전여로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아마 혁신지원 사업으로 아마 모든 대학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일 텐데요. 저희는 이제 교양교육과 분야에서의 혁신 사례를 가지고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교양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혁신 지원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는 과정 중에 저희는 이제 세 가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 혁신 사례로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전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의 성과, 두 번째는 AI 기반의 이제 기초 학력 강화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성과를 지금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교양교육 체계에 대한 구도화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세 파트에 대한 성과로 여러분한테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미래 사회 요구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교육의 총체적 혁신을 통한 선도 모델을 창출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총 5개 전략의 19개의 과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제 교육 성과 부분, 교육 성과에서 역량 중심 교육과정 혁신 중에는 저희가 이제 교양 부분하고 전공 부분하고 비교과 부분이 다 맞물려서 지금 혁신과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에 저희는 이제 20년도부터 19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1주기죠. 그때부터 준비해서 지금 1주기부터 핵심 역량 기반 교양 교육, 그다음에 전체 교육 과정을 핵심 역량 기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공 역량과 거기에 대한 혁신, 관계, 소통, 섬김이라는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전체 교육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핵심 역량 강화에서 교양 교육의 혁신, 교양 교육의 혁신에 관련돼 있어서는 신규로 이제 전 학생 AI 소프트웨어의 디지털 역량 강화 부분에 초점을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 부분에 지금 저희가 그 혁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AI 기반의 기초 학력 강화를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핵심 역량 기반으로 교양 교육 체제를 고도화하는 그런 혁신 성과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 학생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저희가 해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게 된 배경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사실 융합적 사고, 그다음에 창의적 사고의 인재 양성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 산업 발전으로 인해서 신기술 인재 양성이 굉장히 요구가 됐었고, 그 모든 사업들에서 이 신기술에 관한 그 역량을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그 요구가 급증하고 그러다 보니까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나 ICT에 대한 교양 교과 개발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랑 AI나 디지털 교육 기반의 조성이 필요한 상황을 저희가 인지를 하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고민하게 된 게 그러면 학생들은 필요한 것은 뭘 요구를 할까라는 부분, 또 디지털 역량 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육 내용이나 교육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문하고 또 보건 계열이 많거든요, 학과가. 그러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나 AI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전공 교원들이 있을까?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확보를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들을 고민을 하다가 현재 여러 대학에서 혁신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기타 다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거를 좀 활용을 하자라는 측면으로 좀 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KOCW나 K무크와 연계를 해서 한번 디지털 교과를 운영을 해보자라는 부분에 초점을 좀 갔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생들을 참여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고민하다가 우리가 이제 나노 디그리 인증제를 좀 해보자라는 부분에 초점을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 한양대랑 연계해서 하이라이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연계해서 컨소시엄으로 같이 참여를 하면서 거기서 디지털 교과목을 또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연계를 해서 같이 역량을 강화를 하자라는 부분을 갔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저희 자체 내에서 이 교과목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자체 개발 이렇게 해서 크게 4 카테고리를 가지고 디지털 역량 강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KOCW랑 K무크랑을 연결을 해서 가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첫 번째 요 개발위원회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구도 조사를 했더니 실감 미디어하고 빅데이터 부분의 요구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학부별로 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부분에 맞춰서 교과목을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과목과 관련된 KOCW랑 K무크의 교과목들을 모두를 문헌고찰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헌고찰을 통해서 우리 학교에서 가서 가져와서 접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고 거기를 통해서 4개의 교과목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발을 한 다음에 커리큘럼 인증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인증을 지금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 4개의 교과목을 가지고 이게 이제 KOCW랑 K무크에서 개발한 거를 저희 학교에 가져와서 저희가 연계해서 가려다 보니까 PBL이나 아니면 플립러닝, 블렌디드 러닝과 연계한 교수법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이 교수법을 가지고 내년 23년도에는 10개 강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나노 디그리에 관련돼서 연계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노 디그리 교육과정 개발입니다. 나노 디그리를 저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앞에서도 거의 융합 교육, 융합 전공 이렇게 복수 전공 이렇게 해서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문대학에서 이거를 진행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 학기가 또 2년제다 보고 또 이제 시수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전공 자체에서 개발해서 운영하기는 학점이 너무 많이 학생들 참여에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전공하고 교양하고 연계해서 나노 디그리 교육과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나노 디그리는 신기술, 디지털 교육에 의한 나노 디그리를 개발을 하게 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산업 분야에서 빅데이터랑 실감 미디어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나노 디그리를 저희가 가게 할 수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전공에서 한 과목, 교양에서 2개 교과목을 이수를 하도록 저희가 나노 디그리를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 6학점 이상을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이 학생이 B+ 이상을 했을 때 이 나노 디그리 인증제를 주자, 인증을 수여하자라는 측면으로 가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나노 디그리, 실감 미디어 나노 디그리를 개발을 하고 교양에서의 2개 교과목, 그다음에 또 전공에서 1개 교과목에 관련 교과목을 이수를 하고 총 6학점 이상을 이수를 할 경우, 그다음에 또한 B+ 이상의 학점을 이수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졸업 시점에서 나노 디그리의 인증제를 주는 걸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현재 이번 연도에는 이제 전공별로 지금 디지털 교과목에 관련된 나노 디그리 교과목을 지금 개발을 거의 완료를 했고요. 교양 부분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KOCW나 K무크 통한 이런 그 기타 여러 가지 디지털 교과목을 지금 개발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라이브 연계 컨소시엄에서 디지털 교과목 개발 과정입니다. 하이라이브라는 것은 저희가 그 실시간 화상 강의하고 온라인 녹화 강의가 같이 접목되는 혼합 수업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5G와 연결돼서 하이라이브가 운영이 되는 교과목인데 이게 이제 한양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컨소시엄 대학이 같이 참여하면서 구성되는 그런 혁신 교육 플랫폼입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이 하이라이브 컨소시엄에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우선 여기 전담 교수를 저희가 채용을 하였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그 교육 혁신 교육으로 해서 이걸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만족도를 저희가 평가 학생들 의견을 다 받아서 거기에 있는 전체 컨소시엄에 같이 환류를 해서 저희가 반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이라이브 교육 모델은 그 홀로그램하고 AR, VR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접목을 해서 같은 그 여러 타 대학 학생들이 함께 교육을 하는 건데요. 교수는 스튜디오에서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그다음에 상황실하고 중계에서 그 스태프들이 같이 운영을 하면서 진행되는 이런 수업입니다. 저희 학교는 20년도부터 해서 인공지능 교과목이라는 교과목을 컨소시엄 연계해서 실시를 하게 됐고요. 거기에 이제 교수님이 사실 한양대 스튜디오에서 하지만 저희는 저희 교육 강의실에서 이 교수님이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서 이제 마치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되는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21년도는 기초화학과 인공지능, 또 22년도는 기초화학과 코딩 캠프라는 교과목 4개 강좌를 실시하면서 점점점 확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굉장히 학생들이 재미있고 흥미가 있다라는 것으로 많이 좋다라는 것으로, 그래서 동기부여도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첫 번째 20년도에 진행하는 인공지능은 4년제랑 같이 접목을 해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이해도나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코딩 캠프라는 교과목, 그 전문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코딩 캠프 교과목을 개발을 해서 그거를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AR, VR 같은 이제 이론 교과목 말고 AR, VR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해서 실습 교과목을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그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학생들의. 그래서 그거를 한류를 해서 기초화학이라는 교과목을 이제 저희가 도입을 해서 이 두 교과목을 이제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학교 자체는 이제 공학 계열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런 게 컴퓨터에 관련된 전공 교원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ICC를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우리 대학, 본 대학의 학생들의 역량, 그 디지털 역량은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디지털 그 콘텐츠는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ICC를 저희가 그 개설을 하게 되었고, 그 ICC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이제 그 고민을 한 거죠. 이 디지털 교과목을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공 계열 교수님들하고 또 그 컴퓨터 관련된 교수님들이 같이 모여서 ICC를 구성을 하게 됐고요. 거기에 관련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과목이 전체적으로 개발해서 나올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한 집단 지성체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회의비를 지원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교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료비, 그다음에 또 연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연수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공통으로 이제 교과목 재미있는 코딩이라는 교과목을 저희가 개설을 하였고 개발을 하였고 거기에 공통 수업 계획안과 공통 모듈을 다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추후에 23년도에는 이 재미있는 코딩이라는 교과목을 전체 필수로 이수하게끔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요 ICC에 같이 했던 교수님들이 교육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같이 교육하면서 서로 공유하고 성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추후에는 우수 사례를 좀 선정을 해서 공유해서 전문적으로 확산을 하려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AI 기반 기초 역량 강화에 대한 혁신입니다. 저희가 AI 기초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면으로 그거를 시행을 하고 이제 코로나에는 비대면을 하긴 했지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학생들의 개인별 튜터링이 안 되는 거예요. 학생들마다 다 수준이 다른데 개인별 그 튜터링이 안 되고 또 학생들이 즉각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그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안 돼 있고 또 평가나 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학생 맞춤형으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여율도 좀 떨어지고 중도 탈락률도 증가하는 이런 이제 상황에가 놓이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이거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할까? 그래서 앞에 지금 아까
한양여자대학교도 그렇고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용인과학대학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초학습 이제 학생 수준별 지금 그 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즉각적인 학생 수준별 학습 또 즉각적인 피드백, 그다음에 진단 평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그 학생에 맞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AI라는 인공지능을 저희가 좀 같이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한테 이런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좀 확보가 되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려면 아까 이제 시스템도 지금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거에 관련된 학생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콘텐츠, 수준별 콘텐츠가 좀 마련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고 평가나 진단 시스템도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이거를 개발하려고 보니까 뭐 30억 정도를 예상을 막 하더라고요. 그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도저히 저희 자체 내에서 개발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고민을 하다가 HT-HT랑 연계를 좀 해서 해보자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HT-HT 교육 모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학생의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춘 학습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치료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그 하이테크의 같이 겸해서 거기에다가 플러스 교수님들이 지정이 돼서 그 교수님들이 계속 이 학생들을 관리를 하면서 하이터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테크하고 하이터치가 같이 겸비된 그런 교육 모델로 저희가 이 부분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HT 거기와 같이 저희가 협약을 맺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각 학과별로 학생 그 참여 모집 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기초 수학만 이번에는 시범 사업으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기초 수학에 참여할 학과를 이제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그 업체에 선정해서 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업체에서 학생들과 교수 대상으로 설명회를 저희가 가졌고요. 그런 다음에 사전 평가, 그 다음에 중간 학습을 하고 또 치료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교수님들이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설계를 하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간호학과하고 지금 치의생학과, 그 다음에 보건의료 행정학과에서 대부분 이제 보건계열 학과가 참여를 하게 됐고요. 전담 교수님을 설정을 해서 그 학과에서 필요한 수학적 개념을 교수님들이 직접 이렇게 설계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15주차로 운영을 하고 한 주차당 10분 정도 진단을 하고 그래서 9분 정도 그래서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 진단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교수님들이 직접 설계를 하게 하였고요. 그리고 그거를 매일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매일 공부할 수 있는 루틴을 좀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1일부터 지금 학생들은 시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1월 중순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전담 교수님을 배정을 해서 진단부터 기초 평가, 치료 평가까지 다 가서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그 수학적인 기초 능력이 좀 증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 여기에 대한 그 분석, 저희가 1학기 때 기초 향상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기초 수학을. 근데 그 학생들하고 여기 지금 AI 기반으로 하는 학생들, 그를 서로 비교를 좀 분석하고 또 만족도도 분석을 해서 향후 23년도에는 신입생 대상으로 이거를 좀 확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역량 기반 교양교육 고도화입니다. 저희가 교육, 혁신 역량 기반으로 해서 역량 교육 기반의 교육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수업 지금 그 사회 변화가 굉장히 많이 되고 또 코로나 시대가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의 테크닉이 이제 겸비된 그런 수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 설계부터 수업 평가까지 약간의 고도화가 필요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설계부터 평가까지를 고도화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 부분에 기존에 있던 문제점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거기에 이제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 설계 부분하고 평가까지 어떻게 우리가 갈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하고 논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문헌도 연구를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이 시범 운영을 지금 올해 해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후에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강의 계획서를 좀 변경을 했는데요. 우선 플립러닝이랑 블렌디드 러닝이 이제 접목해서 들어가야 될 경우가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강의 계획안을 변경을 하였고, 또한 모듈식으로 저희가 하이테크나 뭐 이런 기능들을 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교육 교수법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줄 수 있도록 강의 계획안을 새로 변경해서 교수님들이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수업 환경을 좀 고도화를 시켰는데요. 여기는 그 기존에 있던 LMS 시스템뿐만 아니라 구글하고 저희가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있는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구글 클래스룸이나 퀴즈나 평가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한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효율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다음에 또 그 콘텐츠 제작이나 여러 가지 그 수업 운영에 있어서 닥줌이나 에버렉이나 줌이나 또 기타 여러 가지 패들랩, 마인드맵 이런 그 도구들 있잖아요. 학습 도구. 그래서 에듀테크의 이 학습 도구들을 저희가 다 받아서 그거를 교수님들한테 매뉴얼로 분배하고 설명회도 개최하고 이러면서 그거를 접목해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증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고도화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또 모든 강의실은 카메라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다 설치를 해서 온라인 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성인 학습자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학생들을 좀 많이 정원 저희도 충원을 좀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하이플렉스 강의실을 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플렉스 강의실을 구축을 하고 또 AR, VR, AI 기반으로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학생 수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좀 고도화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부분입니다. 기존에 중간 기말에 제한적이었던 평가를 상시 평가, 진단 평가, 다면 평가, 절대 평가 이런 다양한 평가 방법을 같이 도입을 해서 이해가 입체적으로 역량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가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 역량 증진하고 교육계의 교육 혁신, 대학의 교육 혁신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구성을 해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CQI가 저희가 모두가 실시를 하겠었는데요. 사실 환류까지 가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연계가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CQI 부분을 환류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 과정을 통해서 환류가 일어나고 그거를 개선 사항이 나오고 그게 환류가 될 수 있는 것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부서까지 다 참여를 해서 CQI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고도화했고요. 교양에서는 이 CQI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교육과정 그 8개의 교과목을 개발을 하고 또 4개의 교과목을 개편을 해서 23년도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역량이다 보니까 역량 평가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BCU CAT라는 저희가 평가 도구로만 가지고 역량 평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 부분을 좀 고도화시켜서 기존에 있는 교과에서의 역량이 또 돌출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BCU 탑이라는 교과 영역의 역량과 또 저희가 평가 도구로서의 역량과 이 두 가지를 같이 접목을 해서 역량 성취도를 평가하도록 고도화를 좀 시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케이스사 해가지고 저희가 그 대부분 대학들이 하고 있는 케이스사 역량 성취 도구를 저희가 학생들이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전체 대학에서 어떤 수준의 역량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도 좀 평가가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평가 도구하고 이 케이스사 평가 도구하고의 어떤 그 타당성 그리고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좀 돼서 문항이 좀 조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케이스사도 같이 저희가 성취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 결과를 좀 반영을 해서 23년도에는 평가 도구도 좀 수정을 하고 또 평가 방법들 비교 분석하는 것들도 좀 수정을 해서 가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백성문화대학교의 교양 교육에 관련된 혁신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